그림으로 보는 한국인의 미용과 치장.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미용과 치장의 경계에 대해 토의할 수 있으며 그림을 통해 한국인의 발양과 화장 변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인의 미용이 어떻게 변천하고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림을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안악 3호분에 있는 주인상 부인이죠. 예, 여기에서 보면은 머리를 상투를 틀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높이 올린, 보통 이제 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머리를 하고 그 나머지 머리로 환을 만들어서 돌리고, 그리고 끝에 머리를 늘어뜨린 이러한 형태의 머리를 구조를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조선시대 여인의 머리는 어떠냐면은 그 긴 머리를 따서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앉아있는 여인처럼 틀어 올리는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미인의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뻐야 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야 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은 얼굴, 피부보다는 오히려 머리가 아름다운 여자. 그럼 머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머리숱이 많다. 그리고 머리가 검다. 그리고 머리가 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인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미의 기준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미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여인들은 머리를 크고 높게 틀어 올리는 머리들을 좋아해요. 그래야지만이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면은 벌써 젊다라는 의식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인식이 들어가잖아요. 머리숱이 많다, 머리숱이 풍성하다, 머리가 길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면은 고구려 시대 때는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린 후에 남은 머리를 환 형태로 바꾸고 또 늘어뜨리고 이러한 형태가 발전했는가 하면은 조선시대 때에는 머리를 더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채라고 하는 남의 머리카락, 그 가발이죠, 일명. 가발을 끼워 넣어서 머리를 크게 만드는 이런 머리 형태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K-뷰티로 떠오르는 힘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찾기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좀 손쉽게 그림을 통해서 그림 자료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미용이, 어떻게 화장이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그림 자료를 통해서 좀 미리 공부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전통시대 한국에 결혼한 여인들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모습을 선호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전통시대 한국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삼국시대 때에는 똑같은 머리가 풍성한 것이 미인의 기준이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리는 것이 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조선시대의 화장이라고 하는 것, 또 발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의 머리 치장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춤추는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머리를 위로 틀어 올려서 이 뇌후두부에 쌍상투와 같이 묶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꽃을 꽂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춤을 추기 위해서 정제를 하기 위한 치장이기 때문에 꽃을 꽂았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인들이 꽃을 꽂는 것은 그렇게 선호하는 머리 치장은 아닙니다. 자, 또 다른 그 호조난간 개회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가장자리에 초록색 저고리를 입고 있는 여인들이 전부 다 기생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카락이 전부 다 어깨를 넘는 길이 또는 어깨 근처에 오는 길이로 좀 길게 늘어뜨리고 나머지는 이 위에다가 틀어 올려서 좀 높고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머리 그 형식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선조조의 기영회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그 앞서 호전난간 계회도에서 본 여인들처럼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머리가 긴데 그걸 갖다 걷어 올리고 또 위에는 상투처럼 위에다가 또 높이 얹는 이런 머리 형태가 발달하는가 하면은 특히 여기에는 여기 이제 좀 클로즈업을 해보면은요, 이 머리 장식으로 하얀 구슬 같은 게 막 보여요. 근데 그거는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진주 장식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여인들이 머리 장식으로 진주를 많이 사용한 것들도 이런 그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이모삼아 방해도라고 하는 그림도 있는데요. 이 역시 이모년에 같이 이제 과거 급제를 했던,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동기생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잔치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보면은요, 이 여인들 중에서 젊은 여자, 왼쪽에 있는 젊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길게 따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여자들은 머리를 위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머리를 길게 따은 여성들, 이런 여성들은 미혼 여성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틀어 올리는 경우에는 기혼 여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르는 여인과 그 다음에 음식을 장만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이제 회올레를 하는, 결혼하고 60주년을 맞이하는 게 회올레잖아요. 그래서 회올레를 하고 있는 잔치 풍경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가 되면은 이 긴 머리를 따서 이 주변 머리에다가 틀에 머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어쨌든지 간에 조선시대 전 시기를 거쳐서 머리를 닦고 위로 틀어 올려서 머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조선 여인들이 추구했던 발양의 모습인 것만은 분명하고, 이런 자료들이 여러 가지의 그림 자료들에서 그대로 남아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그런데요. 그럼 화장은 어떻게 했겠느냐? 생각보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이 화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사회적인 원인을 들 수 있어요.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덕이 강조되고 유학적 도덕관념이 팽배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진한 화장, 지나친 과도한 치장, 이런 것들은 경계의 대상이 되고 검소함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추구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정조 때가 되면은 더 절용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사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치 규제법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머리를 이렇게 크게 틀어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돋보이기 위해서 화장은 또 특히나 좀 약하게 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여인들은 얼굴에 색깔을 넣어서 하는 색조 화장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대신 머리를 더 크고 풍성하고 검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은 좀 하얀 피부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노동 안 하니까 나는 좀 신분이 있고 귀한 여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하얀 피부를 선호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시대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밝은 조명이 있는 게 아니죠. 밤만 되면 호롱불 하나 켜놓느냐 켜놓지 못하느냐, 이러한 시점에서 얼굴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얼굴을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특수 효과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얀 피부는 밝아서 좋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감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얀 피부를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발달하느냐,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장품이 발달하는 계기도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여인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다양한 머리 모양을 즐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높이 꾸미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했지만은 그거와 반대로 화장에 있어서만큼은 과도한 치장을 삼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화장을 안 하면서 피부는 좋게 보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요. 그래서 피부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인들이 추구했던 피부는
기미, 주근깨, 잡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피부, 이것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백옥 같은 피부를 선호했고요. 그런데 백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깨끗하고 하얗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백옥이라고 하는 것은 윤기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그냥 하얀 피부가 아니라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반질반질한 피부,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됐고, 그것들이 조선 전시대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들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뷰티가 뜨면서 중국이나 일본, 이런 아시아, 심지어 미국 이런 곳까지 우리 화장품이 수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본적으로 수출의 품목에 들어가는 것이 색조 화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피부를 다듬는 기초 화장품이 수출의 그 리더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어떤 그 피부를 돋보이게 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됐고, 그러한 결과가 지금 K-뷰티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